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코리아 2022년도 신인 드래프트 2차 기아 타이거즈 편 10분 만에 몰아보기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편은 장종호 에디터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에디터 장종호입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 연고 지역 선수들을 많이 취재도 하셨고 친분이 아주 두터운 걸로 제가 아는데 올해 광주 전라 지역 선수들 취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 역시 이 지역 선수들이 기아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호남팜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래프트 결과도 그렇고 돌아다니면서 선수들 지켜보고 또 평도 들어보면서 올해도 호남팜이 좀 좋았다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좀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신원민 선수가 좀 기억에 남네요. 부모님 가게 홍보했던 게 기억에 나와서 그게 좀 인상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효심이 깊었던 선수였잖아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얘기도 꺼내기 전에 먼저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이 자리 빌어서 한번 홍보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신원민 선수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숙성해미 껍데기 광주 주월점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길 101 1층입니다. 저도 광주 내려갈 때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종호 에디터. 네. 저 선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는 어떤 선수를 뽑았죠? 네, 기아 타이거즈 1차 지명에서 광주동 선고 김도영 선수, 2차 1라운드에서 강릉고 최지민, 2라운드 광주 1고 윤도현, 3라운드 배명고 강병우, 4라운드 전주고 김찬민, 5라운드 경기고 이성주, 6라운드 연세대 백도렬, 7라운드 인상고 황동하, 8라운드 전주고 한승연, 9라운드 광주 진흥고 신명승, 10라운드 성원대학교 손진규 선수 지명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올해 기아 타이거즈 지명이 최고의 선수. 사실 기아 타이거즈의 드래프트는 김도영 하나로 사실 끝난 셈이죠. 타이거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해서요. 얕은 내야풀을 보강하는데 대성공했다는데 좀 의미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김도영 선수는 문김대전이라는 드래프트 초유의 관심을 모았던 큰 이슈였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결국 김도영을 뽑았죠? 공격력인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로 대표되는 타이거즈의 유격수 풀은 공격적인 면에서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홈런도 충분히 때려낼 수 있는 선수고 컨택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빠른 발이 장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타이거즈의 부족한 내야진의 공격력을 높여줄 수 있는 선수로 봤기 때문에 또 즉시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봤기 때문에 지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관계자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니 향후 1번 타자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23세 대표팀 유격수. 1번 타자 네. 유격수죠. 네. 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도영 선수가 사실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송구 에러라든지 성인 레벨에서 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기아 타이거즈에서 당장 내년에 1군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차 지명 김도영 선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2차 드래프트 1라운드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최지민 선수는 좀 어떤 선수인가요? 최지민 선수는 제2의 김진욱 선수라고 불리는 강릉고등학교의 에이스고요. 네. 올해 황금사자기에서 MVP를 차지할 만큼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된 투수입니다. 제구와 커맨드가 좋다. 아무래도 완성도도 높은 투수이고 경기 운영 능력도 좋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고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최지민 선수의 구속이 아닐까 싶어요. 네. 구속이 좀 130 중반 또 140 초반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데 사실 이 점은 편집장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타이거즈가 제구력이 좋고 구속이 낮은 선수들의 구속을 끌어올리는 데는 좀 자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코치진의 자신감에서 확신을 가지고 찍은 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 관계자들은 최지민 선수를 정혜영 선수에 대한 비교 사례로 참조를 많이 했다고 하고, 또 정혜영 선수처럼 최지민 선수가 어떤 투 커맨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특출나기 때문에
여기서 정혜영처럼 구속만 는다면 당장 내년 시즌에도 중간 게트로 활용할 수 있다. 구종의 다양성만 추가된다면 선발 투수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총평을 좀 내려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2라운드 선수죠. 윤도현 선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도현 선수는 광주 1고의 유격수고요.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고 수비도 굉장히 좋고 또 타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광주 1고 주전 유격수로 뛰고 있고요. 광주 1고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네. 중학교 시절 때는 김도영 선수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고요. 네. 대표적인 장점을 꼽아보자면 강한 어깨, 안정적인 수비력, 정확한 타격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비 부분이 좀 인상 깊은데요. 고등학교 통산 실책이 4개밖에 안 될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빠른 공에 강점을 보인다라는 장점이 타이거즈의 이목을 끌지 않았나 싶네요. 기아 타이거즈는 일단 윤도현 선수를 향후에 2루수나 3루수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라이벌이죠. 광주 일고와 동성고의 어떤 주전 유격수로서 라이벌 관계를 꾸준히 형성해 와서 서로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고, 이 두 선수가 광주 지역에서 한 번도 이제 같은 팀에서 야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를 더 좀 명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던 게 아닐까 싶고, 기아 입장에서는 윤도현 선수를 사실 한 3라운드 정도에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다른 팀들이 이 윤도현 선수를 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2라운드에 좀 빠르게 얼리로 지명을 했다고 하는데, 실력 면에서는 사실 이 윤도현 선수가 2라운드에 뽑힐 만한 자원이지 않았나 싶고, 정은원 선수 케이스를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천하가 좀 예상보다 한 라운드 정도 빠르게 정은원 선수를 지명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대면 드래프트장을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향후 어떤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내야 자원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 보겠고요. 베이스볼 코리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강병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강병호 선수는 최고 143km의 직구를 던질 수 있는 자완투수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시즌 초반에 배명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김경석 감독님이 배명고등학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선수로 뽑아줬던 선수인데요. 그 기대에 걸맞게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130 중후반에서 머물고 있는 평균 구속인데, 팬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문동주 선수처럼 좀 생일이 좀 늦다. 12월 12일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덜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하드웨어에는 184cm에 90kg이라는 좀 훌륭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좌투수이기 때문에 자완 불펜 투수가 부족한 기아 타이거즈에서 충분히 조련해 볼 만한 투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는 이 강병호 선수에 대해서 추후에 선발감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고, 이 선수도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자완 투수거든요. 기아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선발을 한 그런 투수로 판단이 되고요. 네 번째 4라운드 선수는 김찬민 선수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사이드암 투수입니다. 네. 와일드한 폼을 가지고 있고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기아 타이거즈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선수라고 합니다. 20번, 30번 정도 전주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김찬민 선수를 관찰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가 두 가지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체적으로 완성이 덜 된 선수다. 그리고 하체 밸런스가 좋다라는 점인데요. 네. 김찬민 선수가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마른 체형의 선수예요. 공식적으로는 143km, 그리고 비공식에서는 시속 145km의 직구를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공을 잘 때려 넣는다. 아버님께서도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다고 하시는데, 네. 아직 김찬민 선수가 아버님에 비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요. 지금 김찬민 선수의 키가 185cm인데, 네네. 자,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성장이 조금 늦었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향후에 김찬민 선수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짚어주셨던 게 하체 밸런스. 흥미로웠던 이야기가
박준표 선수의 신인 시절보다 지금의 김찬민 선수를 좀 더 높게 평가하셨다.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박준표 선수의 비견될 정도의 재능을 가진 선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거의 이 정도면 김찬민 에이전트 수준으로 준비를 해오셨네요. 자, 일단은 기아는 김찬민 선수를 윤도현 선수처럼 다소 얼리픽으로 지명을 했다고 해요. 뺏길 수 있기 때문에 4라운드에는 뽑아야 된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선수였고, 밸런스가 워낙 좋다고 합니다. 이 사이드암이면서도 와이드한 공, 또 스피드로 충분히 윽박지를 수 있는 유형의 투수다. 기존의 어떤 사이드나 언더 투수들이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간다면 이 김찬민 선수는 박준표 스타일의 9일 윽박지르는 유형의 투수로 기대를 하고 있다. 코멘트를 남겨주셨고, 다음은 이제 5라운드죠. 이성주 선수입니다. 네, 이성주 선수는 경기고등학교 포수입니다. 185cm에 95kg이라는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망이에 재능이 있는 공격형 포수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컨택은 물론 파워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좀 비교를 해주시길 LG 트윈스의 유강남 선수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네요. 이성주 선수가 수비적으로 완성된 포수는 아닙니다. 어깨는 좋은 편이지만 아무래도 캐칭, 블로킹 이런 리드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은 선수고, 그런 점이 유강남 선수가 프로 초반에 수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점이 이성주 선수랑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많은 구단에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성주 선수에 대해서. 네, 일단은 이성주 선수에 대한 기아 타이거즈의 코멘트는 일단 어깨가 강점이 있다. 허인서 선수 같은 효천 순천고 허인서 선수급의 어떤 1초 후반대의 어떤 그런 어깨라기보다는 평균 한 2.05초 정도의 형성이 된다고 해요. 송구는 한 방이 있는 타자로 보고 있고, 포수로서의 기본기만 빨리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포수다. 비교를 하자면 지난해 지명됐던 권혁경 선수와 비슷한 유형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음은 6라운드죠? 백도열 네, 선수. 6라운드. 파워가 가장 큰 장점인 거포형 외야수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비에서는 좀 어깨는 좋은 편이고 범위도 괜찮기 때문에 코너 수비로는 지금처럼 충분히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선수고, 힘 있는 젊은 타자가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사실 많이 알려진 정보가 없는 선수기도 해요. 기아 타이거즈는 방망이에서 높은 점수를 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7라운드죠? 황동하 선수입니다. 컨트롤과 하드웨어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변화구 구사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게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투심, 많은 변화구를 안정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던질 수 있는 투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구속이 좀 떨어진다. 평균 구속이 130 중후반에서 140 초반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기아의 입장을 들어보면 게임이 되고 경기를 잘하는 유형의 투수라고 해요. 또 기복이 많지 않고 경기를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최고 구속이 143km. 기아에서는 전상현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투수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1군 무대에 데뷔한다면 전상현 선수처럼 불펜 투수로 성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8번은 이제 한승현 선수입니다. 전주고등학교에서 대표적인 선수 2명을 뽑아보자면은 투수에는 김찬민, 타자에는 한승현 선수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변화구나 컨택에서 좀 약점을 드러내는 편이기도 하고요. 기아의 평가는 툴 플레이어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외야에서는 타구 판단 센스가 좋다고 해요. 또 움직임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운동 능력에서 아까 우리 장 에디터 말처럼 높은 점수를 줬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9라운드는 신명승 선수입니다. 포수죠, 이 선수? 문동주 선수의 배터리 파운 파트너로 유명한 선수죠. 네. 타격보다는 수비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선수고요. 네. 그리고 네. 경기장에서 파이팅이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기아 타이거즈에 있었던 선수들, 백용환 선수라던가 아니면은 이홍구 선수라던가 이런 옛날에 기아 타이거즈에 있었던 포수들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포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동주의 그 빠른 볼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받아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캐칭이나 포수로서 갖추고 있는 기본기나 어떤 실력이 좋고 파이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여러 가지 액션들이 선수들에게 주는 그 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수치로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선사하는 포수다. 마지막 라운드죠. 손진규 선수입니다. 네, 송원대학교의 마무리 투수를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경기마다 조금씩 높이를 바꿔서 던진다고 해요. 네. 140km 이상의 직구를 던질 수 있고 삼진 능력이 있는 투수로 공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손진규 선수에 대한 기아 타이거즈의 평가는 일단 영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일단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팔색조의 능력을 보입니다. 마운드에서 그런 능력들을 높게 평가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기아 타이거즈 드래프트에 대해서. 당장 드래프트 당일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시는 팬분들이 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권현민 팀장님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한번 하셨죠. 네. 이 드래프트에 대해서. 네, 그 드래프트를 보고 기아가 뭐 어떤 점을 생각을 했고 야수를 뭐 우타자 위주로 지명하려던 계획이라던가 높은 상위 라운드에서 좀 즉시 전력감에 가까운 자완 투수를 지명하려고 했다던가 이런 면에서는 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신 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저희가 좀 내려보면 이번 드래프트 자체가 기아는 왼손 투수와 우타자 영입에 집중을 했다. 그건 분명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틀은 최지민 선수가 정혜영 선수처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으로서의 기량이 갖춰지고 또 김도현과 윤도현이라는 이 어떤 키스톤 콤비가 유격수와 2루 자리를 확실하게 메워주는 또 향후 윤도현, 김도영의 어떤 키스톤 라인이 향후 10년 그런 힘이 될 것이다. 향후 10년간 그렇게 된다면 뭐 기아 타이거즈가 한참 좋을 때 김선빈과 안치홍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드래프트는 기아는 모험 반, 즉시 전력 반, 반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수들을 지명한 것 같아요. 기아가 사실 지금 갈 길이 바쁘죠. 이번 시즌도 9위에 처져 있고 기아 타이거즈가 의도한 부분은 적절하게 이룬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